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오후 MBC 뉴스입니다. 어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을 밝힌 데 이어 북한 노동당과 군부 핵심 간부들이 일제히 반미 결전을 다짐했습니다. 태평양상 수소탄 실험을 위협했던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내일 유엔 기조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보도에 윤지훈 기자입니다. 조선중앙방송은 최룡해와 김기남 등 북한 노동당 핵심 간부들이 김정은 위원장의 어제 성명에 호응하는 집회를 개최했다고 전했습니다. 최룡해가 김정은의 성명을 낭독한 직후 리만건 조현준 노동당 부부장은 연설을 통해 수령의 부름을 따라 천만 군민이 총궐기하여 반미 대결전에 종국적 승리를 안아올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리명수 총참모장 등 북한 인민무력성 군 수뇌부도 함께 나서 김정은 성명에 호응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들은 적들의 전쟁 도발 책동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자신들에게 한 점의 불꽃이라도 튕기려 한다면 우리식의 무자비한 선제 타격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을 방문 중인 북한 리용호 외무상은 당초 예정보다 하루 늦춰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유엔 기조연설을 할 계획입니다. 리 외무상의 연설은 김정은의 직접 성명에 이은 것으로 한층 격화된 대미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주목되고 있습니다. 앞서 김정은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겨냥해 늑다리 미치광이 등 적나라한 표현으로 강력 비난했고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새벽 자신의 SNS를 통해 인민들을 굶주리게 하고 죽이는 일을 개의치 않는 분명한 미치광이라고 김정은을 원색 비난했습니다. MBC 뉴스 윤지윤입니다.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2375호에 따라 대북 석유 제품 수출과 섬유 제품 수입 제한에 나섭니다. 중국 상무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북한에 수출되는 정제 석유 제품에 대해 안보리 결의의 수출 제한 상한선에 맞춰 제한하고 북한산 섬유 제품 수입은 즉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새 대북 제재 결의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북한에 수출되는 석유 제품이 50만 배럴, 6만 톤을 넘지 않도록 하고 내년 1월부터는 연간 수출량이 200만 배럴, 즉 24만 톤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습니다. 주유소 휘발유 값이 8주 연속 상승하고 경유 가격도 9주 연속 올랐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9월 셋째 주 주유소 휘발유 판매 가격은 일주일 전보다 9.9원 오른 리터당 1,485원, 경유 가격은 9.7원 상승한 1,276원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석유 수출국 기구의 감산기간 연장 가능성 등으로 국제유가가 소폭 상승함에 따라 국제유가도 오름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토요일인 오늘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와 문화행사가 진행되면서 차량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 일가와 광화문 광장 일대에선 전농 등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5천여 명이 참여하는 고 백남기 농민 일주기 추모대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학로와 대한문 등에선 보수 성향단체 회원 4천여 명이 태극기 집회를 진행 중이고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행사로 오전부터 창덕궁과 종로, 시흥행궁 일대에서 순차적으로 한 개 차로씩 차량 운행이 통제됐습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 즉 영국이 유럽연합을 떠나는 시기를 2년 늦추자고 제안했습니다. 공식 탈퇴는 2019년인데 2021년까지 완충 기간을 갖자는 겁니다. 런던 박상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영국이 유럽연합 EU를 탈퇴하는 2019년 3월 이후 2년간의 이행 기간을 갖자고 EU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EU 단일 시장을 떠나는 브렉시트 결정에는 변함이 없지만 2021년 3월까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완충 기간을 갖자는 겁니다. So during the implementation period, access to one another's markets should continue on current terms, and Britain should also continue to take part in existing security measures. 브렉시트 협상 최대 쟁점인 이혼 합의금, 즉 유럽연합 예산 분담금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The UK will honour commitments we have made during the period of our membership.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진 않았지만 BBC 등 영국 언론들은 2020년까지 예정된 200억 유로 이상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습니다. 이탈리아 피렌체를 연설 장소로 택한 것에 대해 총리실은 메이 총리가 유럽의 역사적 심장부에서 영국과 EU의 미래에 대해 연설하길 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셸 바르니에 EU 측 협상 대표는 메이 총리의 연설에 대해
브렉시트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본다면서 조속한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런던에서 MBC 뉴스 박상규입니다. 5천억 원대 분식 회계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는 하성룡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전 대표가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하 전 대표는 2013년부터 지난 7월까지 카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분식 회계를 비롯해 협력업체 지문 차명 보유, 채용 비리, 횡령 등 카이에 제기된 각종 경영비리 의혹 전반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느덧 가을의 네 번째 절기 추분입니다. 전국에 구름이 다소 끼어있긴 해도 그 사이로 볕이 내리면서 현재 서울의 기온이 27도 가까이 올라와 있는데요. 밤이 되면 금세 서늘해지니까요. 옷차림 신경 쓰셔야 되겠고요. 차츰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농도가 조금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전국 하늘 구름이 지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내일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영향을 주겠고 낮 동안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6도, 전주 18도로 오늘과 대체로 비슷한 수준 보이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7도, 대구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수요일쯤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